네, 자 오늘 장 보는 남자는 1월 효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는 통상 주가가 뚜렷한 이유가 없이 1월에 가장 강한 계절적인 일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는 1월 효과가 업종 기준으로 일단 어제자 기준으로 봐서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에서 강하게 나타나려나 봅니다. 지금 새해 개장한 지 어제까지 한 3거래일 뿐이 안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상승률 상위 업종군의 거래소 의약품 업종 지수가 9.3% 급등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업종도 5.8%,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도 2.7%,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정밀 기기 쪽도 한 3.4% 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업종의 공통점은 지난해에도 상승률이 상당했다는 건데요. 거래소 의약품 업종 지수를 보시면 지난 연간으로 88%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 제약주 같은 경우도 75% 급등이었었고요. 또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 바이오 섹터도 102% 급등세,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48%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새해 들어서 거래소에서 오늘도 뭐 지금 종군당은 나쁘지 않은데요. 종군당이 54% 정도 폭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종군당 홀딩스가 22.5%, 그다음에 녹십자 역시 뭐 20% 이상입니다. 제일약품하고 뭐 대웅제약, 동아소시오 홀딩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홀딩스도 공이 한 10% 이상은 급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약간 신규 상장 컨셉이긴 합니다만 메가 ECS가 어제까지 새해 들어서 3거래일 동안 53% 폭등이 나왔고요. 강스템 바이오텍과 오스코텍이 나란히 30%, 그리고 빅텍이 26%. 뭐 이 종목은 사실 뭐 일단 뭐 방산 관련해서 약간 또 컨셉이 섞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상승률로는 상당하고요. 디지털 옵틱도 21%, 메디아나와 BC월드 제약이 15%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디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시젠, 파크 시스템즈, 에스텍파마, 코오롱 생명과학도 올 들어서만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례적인 현상을 설명할 하나의 변수는 세금 회피성 매도 이후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급 보시면 거래소 의약품 업종 먼저 보실 텐데요. 지난해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좀 팔고 있다가 동시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은 사실 뭐 지난 12월, 15일부터 줄곧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도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같이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작년 12월 달에 중순 이후로 개인이 이제 물량을 팔면서 다 받아 들어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부 투자자들 중에 세금 회피성 매도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12월 들어서 나왔던 것이 줄여놨던 것들을 새해 들어서 다 좀 채워놓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로 보면 연초에 작년에 가장 좋았던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림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초 1위 현상하고 더불어지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 강세는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뭐 R&D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해서는 랠리가 가능하다는 쪽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급등세 타는 종목군들을 봤더니 분기 보고서 상에서 상당수의 파이프라인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이겠지만 추가적으로 일부 종목군은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쪽의 판단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시총 대비로 보는 비중 측면에서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과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기술성장기업이 들어가 있는 바이오 섹터를 합쳐봤을 때 시총 전체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작년 7월달 고점 찍었을 때와 약간 유사합니다. 그때도 약간 이거 나고 나서 뭐 시기적으로도 약간 흐름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좀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비중 자체가.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2%, 3%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비중 조절들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 현재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는 거래소 의약품이 시총이 한 28조, 한 30조가 다 되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제약주는 35조 원 시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중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단기 과열 국면에서 따라가면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적절한 조정 시기를 노려보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리하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R&D 비중 높은 쪽들 신한금융투자에서 며칠 전 자료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잠깐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표가 좀 작긴 합니다만 확대해 주시면 뭐 셀트리온도 나와 있고요. 한미약품, 뭐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뭐 코롱생명, 녹십자, 그다음에 뭐 한울바이오파마, 뭐 대화제약, JW, 그다음에 뭐 제넥신, 뭐 펩트론, 그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바이오니아 대부분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거래소에 있는 지금 뭐 LG생명이나 종근당, 동아에서 빠져 있는데 보시면 R&D 비중이 높은 쪽들은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첫째로는 한 1086%가 돼요.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이쪽에 188% 정도 나와 있고요. 제넥신도 한 130%대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 바이오니아 이런 쪽 상당히 좀 높은 R&D 비중을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그래도 한 20%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LG생명과학도 뭐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최근에는 R&D 비중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종근당이 뭐 2년 전에는 거의 20%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14%대까지는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전히 10%대 높은 R&D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아ST도 10% 이상에서 R&D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뭐 급등이 나와서 흔들림이 심했었던 녹십자 같은 경우도 9.8, 9 정도입니다. 거의 뭐 10% 가깝게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R&D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격과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대비 비중을 잘 적절하게 고려하시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장 보는 남자였습니다.